오늘은 이 제품 미니 특강은 보시는 사진처럼 자,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저는 액티바이저하고 리스토레이트하고 어떤 데서 이가 맞나요? 나눠지는 것 같아요. 파워 칵테일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초 4종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선호했던 제품은 역시나 리스토레이트였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액티바이즈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리스토레이트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첫 번째가 리스토레이트였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거의 액티바이저 쪽이 많이 있는데, 자, 제가 왜 리스토레이트를 굉장히 좀 선호하게 됐던 이유가 제가 그 전부터 제가 얼마 전에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전에 산화질소라는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고 그 전부터 그랬지만 똑같이 제가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산화질소 완전 정복처럼 미네랄 완전 정복이라는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포스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리스토레이트라는 제품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자, 뮤노기라는 제품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산화질소를 먼저 공부했듯이 자, 오늘은 이 리스토레이트라는 제품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미네랄이라는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 블로그에 포스팅한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 한 번쯤 제가 항상 그 컨슈머 서비스 센터나 또 단톡방에 이 자료는 여러 번 올렸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정말 좀 제대로 학습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 굉장히 잘 만든 자료거든요. 보시면 이 자료 제가 2018년도에 만든 자료예요. 2018년. 거의 3, 4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 이때 제가 미네랄이라고 하는 영양소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공부 좀 했던 제품인데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제목이 조금 바뀌었죠. 미네랄 완전 정복에서 세계 유일 수용성 미네랄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바꿔서 지금 써먹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료를 포스팅을 통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진 딱 보시면 우리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누가 권하고 할 때 어떤 얘기 많이 하죠? 수면 다이어트다. 수면 디톡스다. 그리고 잠을 푹 잘 잘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미네랄이 충분하면요, 이제 쉽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이건 먼저 말씀드리면, 미네랄이 현저하게 부족하신 분들은요,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더 잠을 못 잡니다. 그런 호전 반응이 일어나요. 그거 저렇게 알고 계시고 아무튼 지금은 미네랄에 대한 공부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미네랄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신비의 만병통치약 무미아라고 하는 이거 뭐죠 TV 방송 서프라이즈 거기 방송이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미네랄 완전 정복이라는 포스팅을 제가 다시 공유를 하면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영상을 보면요 중세시대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병통치약 모든 데 써. 그 무미아라고 하는데 그게 미네랄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그 무미아의 원료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이걸 그냥 말씀드리고 미네랄이 무엇이냐? 예, 여기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미네랄이란 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인체의 성장과
인체의 성장과 유지 및 생식의 필수적 무기질 영양 물질인 광물질을 말하며, 결국 미네랄은 광물질이에요.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미네랄. 인체의 성장과 유지와 생식의 필수적 무기질 영양 물질인 광물질을 말하며, 자연계에서는 92종의 천연 원소와 이론상으로는 관찰되는 22종의 추가 원소, 그리고 수백 종의 원소 동위체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자연계는 92종의 천연 원소와 이론상으로 관찰되는 22종의 추가 원소, 합치면 한 100 몇 개 되죠? 뭐 어떤 분은 108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백 종의 원소 동위체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현재 92종의 천연 원소 중에 82종의 원소가 인체 내 조직과 체액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82종 정도가.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리스토레이트의 불량 정보 중에 하나가 리스토레이트에 40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 그건 너무나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미네랄을 좀 아시는 분들 들으면 저 사람 너무 뻥이 심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네랄인 것이 현재 지금 인체 내에서 82종 정도라고 하는데 약간 수치적인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로는 한 108종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한 108종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미네랄이 왜 중요하냐, 인체 구성 성분 중에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미네랄 우리 몸에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3.5에서 4%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네랄이, 이 무기질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생리 대사를 시작하고 조절하는 원소가 미네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대 영양소 그러면 5대 영양소, 요즘 8대 영양소라고 하지만 5대 영양소 그러면 보신 것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 무기질이 미네랄인데요. 이게 5대 영양소잖아요. 여기서 가장 적어요. 3.5에서 4%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또 그 독일의 최신 영양 이론에서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땔감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불쏘시개다. 불을 붙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비타민 보충제나 미네랄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 미네랄 약간의 상식들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 상식에서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영상도 지금 보지 않을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 미네랄, 여기 이 영상의 타이틀부터 생명의 보리, 인체의 조율사 미네랄, 이러한 타이틀로 미네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 영상이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대해서 보시고 이 미네랄은요, 우리 체내에서 역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먹어야겠죠.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네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오메가3. 예.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뭐가 있죠? 우리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이고, 우리 몸에 나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들이 뭐가 있죠? 그게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산화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데 5대 영양소예요. 꼭 섭취해야 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현저하게 부족하면 방금 설명드린 5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조차도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미네랄 내용을 살린다는 이런 책도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신체의 성장과 유지, 체내 생리 기능 조절 등 여기 보시죠. 15만 여가지 작용을 하는 미네랄 섭취의 비밀. 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5만 여가지 작용을 한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양이 적은데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미네랄입니다. 15만 여가지 작용. 15만. 이 책은 나중에 한번 구매해서 들어보시면 미네랄을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양소 중에 넘버원이 미네랄이에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효소까지도 이 미네랄이 없으면 다른 영양소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좀 중요한 거. 미네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미네랄을 조금만 보충하면 질병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 단백질, 효소도 소용없다. 비타민 없이 미네랄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네랄이 영양소계에서는 이렇게 최고의 신데렐라다. 이러한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네랄 종류 우리들이 보는 거 많이 있죠. 칼슘, 아연, 인,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황, 철분, 규소, 요드, 구리, 붕소, 망간, 코발트, 게르마늄, 바나듐, 몰리브덴, 크롬, 셀레늄 이런 것들이 미네랄인데 미네랄을 그냥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면 하루의 섭취량이 100mg 이상 필요한 영양소가 다량 미네랄이고요. 그 미만 영양소를 미량 미네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토레이트 안에도 이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량 미네랄에는 칼륨. 리스토레이트 안에는 칼륨은 없죠.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이거 제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칼륨. 예. 그래도 지금 교육이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예. 예, 맞습니다. 칼륨은 없어요. 저희 안에. 자, 칼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양 보충제 형태로 섭취 안 해도 충분히 이 미네랄이 이렇게 섭취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 같은 거, 인은요 너무 과다라서 문제야. 과다라서. 아무튼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 나눠지는데 다량 미네랄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그리고 인, 황, 염소가 이런 것들 다량 미네랄이고 미량 미네랄은 요오드, 구리, 코발트, 철,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망간 등에 속한다. 예, 이렇게 그냥 보면 되고 칼륨 하면 다량 미네랄 정도의 어떤 그런 효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칼륨이라는 건 K요, K. 칼륨은 혈압을 정상 수치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 부족하면 변비나 근육마비가 올 수 있으며 쉽게 피로해져요. 자, 칼륨, K.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혈압이 좀 높다? 혈압이 높은 원인 중에 내가 칼륨이 좀 부족해서 고혈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비나 근육마비가 올 때도 이런 칼륨이 부족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미네랄은요. 하나만 부족해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질병은 좀 더 나오겠지만은 미네랄은요. 실제 900여 가지의 질병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우리가 네이버나 어떤 검색을 할 때 암과 미네랄,
병명하고 미네랄을 치는 거예요. 뭐 고혈압과 미네랄, 뭐 당뇨와 미네랄 이렇게 병명과 치면은 900여 가지의 모든 질병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찾아져요. 아무튼 이 칼륨이 혈압을 정상 수치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 결국에 이 부족하면 내가 고혈압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근육과 신경 기능, 근육, 신경. 마그네슘은 근육, 신경. 예, 유지시켜주는데, 이외에도 마그네슘은 300종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요. 효소. 그러니까 결국에 효소라는 것도 이 마그네슘이 없으면 하나 조효소로서 효소의 반응에 관여한다는 말이 효소는 아니지만 조효소, 효소의 어떤 작용에 어떤 거에 이렇게 조효소, 도와주는 미네랄은요, 이런 조효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마그네슘이 이런 300종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고 조효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당질이나 지방 대사 작용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효소에 좀 연관되어 있죠. 근육, 신경, 효소.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겨 팔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떨리게 되고 불면증.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면증 있는 분들 중에 이 마그네슘 부족이 생기면 불면증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떨림 이런 거 마그네슘 부족이냐 알고 있는 것처럼 식욕 상실, 빈혈 등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게 된다. 마그네슘, 신경, 근육과 신경, 효소 이런 키워드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칼륨은 혈압, 변비, 근육마비. 마그네슘은 근육, 신경, 효소, 그리고 조효소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마그네슘은 이제 부족하면 가장 우리 몸에 적은데 불구하고 다 연결돼요. 칼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칼슘은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뼈와 치아를 이루는 주성분. 우리가 뭐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멸치 많이 먹어라 뭐 했던 것처럼. 자, 칼슘은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다. 왜? 뼈와 치아를 이루는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주니어 파워 칵테일 안에는 이런 칼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이 칼슘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함께 섭취하면 좋답니다. 마그네슘이 칼슘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함께 같이 섭취하면 좋답니다. 부족하면 골다공증 등 뼈와 관련된 질환에 쉽게 노출돼요. 예, 칼슘은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좀 중요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뼈와 치아의 주성분이고, 그리고 칼슘은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과 정확히 얘기하면 2대1 비율로 마그네슘의 도움이 있어야 이 칼슘의 작용이 제대로 된다는 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 레이트에는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로 가장 최적의, 사실 거기에다가 비타민 D까지 같이 있을 때 이런 칼슘이 제대로 작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트륨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이루어 체액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쓸개즙, 장액과 같은 알칼리성 소화의 액의 성분, 예? 이 나트륨.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트륨이 또 부족하면요. 이러한 이제 내 몸에 알칼리 소화액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 몸의 수분을 균형을 잡아주는 거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만성 탈수라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나트륨이 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아까 마그네슘 같이 나왔죠. 식욕 상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반면 과잉 섭취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소금 얘기할 때 이 또 나트륨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 심장병, 고혈압의 원인이 되니 주의에 섭취하는 게 좋겠죠. 예. 나트륨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나트륨입니다. 다시 좀 얘기 드리면, 우리 뼈가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골다공증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칼슘이 그러한 골다공증 안생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요? 마그네슘이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줘야 이 칼슘이 제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뼈 건강을 위해서 나트륨도 중요해요. 나트륨이 뼈의 수분을 잡아줘. 이게 어떤 거면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뼈가요 그냥 바싹 마른 장작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작 같은 경우도 젖은 장작은 잘 안 부러져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장작은 약간의 힘만 가해도 부러지잖아요. 뼈가 잘 부러지는 분들이 이 칼슘 부족만이 아니라 이 나트륨이 부족한 분들도 뼈가 잘 부러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싱겁게 먹으면, 많이 먹어도 안 돼, 나트륨은. 양날의 검 같은데,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뼈에 있는 나트륨을 빼서 쓴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뼈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뼈의 수분을 잡아주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나트륨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는 뼈와 치아를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성장을 돕고 비타민 B의 활성화로 에너지 생성을 도움을 주고, 근데 이 이는 워낙 많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결핍되는 일이 없답니다. 이는요, 역시 이것도 따로 먹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거의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요, 이게 너무 과잉이 문제예요, 사실은. 나트륨도 좀 과잉이 문제일 수 있는데, 소금을 안 좋아해요, 소금. 정제소금, 정제염은 천일염 같은 거 먹으라고 하고, 아니면 죽염 같은 거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소금은 NaCl이잖아요. 나트륨과 Cl,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이 나트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 중요해요. 황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도와준다.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손톱이 자주 부러진다. 머리가 좀 잘 빠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는 분들이 이 미네랄 중에서 이 황이 부족하면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죠? 갤린피드 들어가 있죠. 갤린 들어가 있고, 저희 리스토레이트 안에는 이 황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하긴 이 리스토레이트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무기질 및 미량 영양소도 들어가 있어서 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염소, 다량 미네랄 중에 하나가 염소인데요. 염소는 Cl, 혈장과 위액의 구성 요소로 소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결핍될 때는 탈수, 식욕 감퇴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의 염소와 나트륨, 이게 소금이잖아요, 소금. NaCl이. 이게 각자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하니까 소금을 먹는 거 너무 싱겁게 먹으면 문제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싱겁게 먹는 게 신화라고 해서, 서양 의학에서는 무조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짜게 먹는 거랑, 싱겁게 먹는 건 다르거든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싱겁게 먹어도 안 돼요. 좀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세한 거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인, 황, 염소 이런 것들은 하루에 100mg 이상, 그러니까 다량 미네랄, 그런 미네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미네랄 영양 효과라고 해서 여기 어떤 영양 효과들을 정리해 놨는데, 이거 좀 작네요.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결론이 이거예요. 미네랄은 지금 다량 영양소 얘기했지만 미량 영양소도 수십 종류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바로 질병이 연결된다. 그 제일 중요한 미네랄은 특정 미네랄만 이렇게 챙겨 먹으면 안 된다. 즉, 결핍증이나 과잉증이 생길 수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 기량작용이에요, 기량작용. 그러니까 미네랄은
어떤 특정 영상을 먹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사실은 리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 칼슘에 대한 얘기예요. 칼슘이 어떤 거 특정적으로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다 먹는 게 하나만 부족해도 다 깨져요. 그게 리의 법칙을 얘기할 때 사실 미네랄 영양소를 얘기할 때 리의 법칙 얘기하는 건데 특정 성분을 직접 먹으면요.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먹어야 돼. 종합적으로 미네랄은. 이 기량작용이라고 해서 뭐 어떤 걸 먹으면 어떤 걸 먹으면 어떤 게 부족해지고 또 어떤 거 같이 먹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칼슘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어떤 거 어떤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게 있고 같이 먹으면 뭐 반작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기량작용이 있는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아무튼 미네랄은 특정 몇 가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전체 종합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미네랄은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 존재한다.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있으면 자료 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미네랄이 사실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 닥터 올렉이라는 이 분인데 이분이 뭐 노벨 생리의학 그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받지 못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여기 있죠.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이분이 12년 동안 454종의 17,500개 동물 부검을 했대요. 그리고 자연사 사람들 이렇게 그냥 늙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3,000명 부검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죽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부검해 보니까 사실 죽은 게 영양소 부족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병의 원인은 미네랄 결핍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 부족이 그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이런 거예요. 동맥류 파열, 이건 구리가 부족하면 동맥이 파열이 올 수 있고요. 셀레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신장마비, 셀레늄이 부족하면 신장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뇌암의 원인은 칼륨의 결핍이고 알츠하이머의 또 병의 원인은 비타민 E 결핍 뭐 이런 부분들. 비타민 E는 미네랄이 아닌데 네. 신장 결석의 원인은 칼슘 결핍, 심근증과 뭐 기타 등등의 병은 또 셀레늄 결핍 이런 식으로 우리 대부분의 질병들은 미네랄 부족의 그 원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 매뉴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PM 제품 기초 3종 또는 4종을 먹기 전에 리스토레이트로 3일 정도 해독을 해라.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의 해독을 통해서 제품을 더욱더 효과를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3일 해독 중에 그분의 몸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왜? 어떤 특정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이 미네랄이 채워지면서 어떤 호전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미네랄 드시면은 그런 이제 특히 산성 체질인 분들이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면 알칼리 체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졸려도 하고 또 현재 미네랄 부족하신 분들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워낙 그 방송에서도 미네랄에 대한 게 워낙 많이 나와요. 뭐 미네랄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한가, 중노년에 필요한 5대 미네랄, 노화 방지 미네랄, 셀레늄. 셀레늄은요, 다 끼네요.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는 게 셀레늄이고, 노화 방지 미네랄, 셀레늄. 그리고 천연 안정제, 칼슘. 이 칼슘 부족하면 또 가식을 부른다. 요 영상도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 꼭 보세요. 이거 미네랄. 미네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여가지의 그런 생리작용을 하니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모든 그 결론은 미네랄 안 끼는 데가 없어. 어쨌거나 우리 미네랄 채워야 된다. 미네랄이 이제 부족하면 나오는 증상들 보면 혹시 평상시에 어지러움증이 자주 발생한다. 미네랄 부족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부어있다. 미네랄 부족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리스토레이트를 아마 전달할 때 어떤 분들에게 많이 권해주면 딱 봤는데 잘 부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미네랄 이 리스토레이트 한두 포 정도 제가 딱 주고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한 포 또는 두 포를 드시고 한번 주무시고 아침에 보세요. 그런 분들이 다음날 전화가 와요. 그럼 어때? 자기가 오늘 아침에 전혀 붓지 않았다고. 리스토레이트를 빨리 효과를 봐서 관심을 제품 전달에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많이 잘 붓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액티바이저 타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리스토레이트를 권해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붓는 분들은 리스토레이트 한 포만으로도 리쿠진이 된다. 실제 제가 저희 뭐 이 방송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제가 머리 원장님 하시는 분이 나한테 제가 이 리스토레이트 한 포를 이렇게 드시게 한 다음날 아프지 않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 제품 애용제가 됐고 지금 오토지편도 지금 돼서 제품 먹고 있고 또 추천도 지금 한 2명 정도 했어요. 뭐 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신다? 무조건 미네랄 부족해지니까 예? 미네랄 담배를 하루에 1갑 이상 피운다. 반갑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피로해지고 지친다. 예. 좀 쉽게 피로할 때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봐야 되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난다. 이거 보니까 제가 리스토레이트를 열심히 먹으면서 이 피부 트러블이 진짜 많이 안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불면증처럼 잠이 잘 들지 않는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의심해봐야 돼. 불면증 있는 분들은 미네랄 부족, 마그네슘이 꼭 연관이 되니까. 잇몸이 시리고 자주 피가 난다. 미네랄 부족 의심해야 되고요. 한 번 다치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예. 인스턴트 음식 즐겨 먹는다. 예. 이런 분들은 당연히 미네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어린아이들 리스토레이트 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 같은데 야채보다 고기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 미네랄 부족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격이 막 그렇게 막 그런 예민한 사람한테 리스토레이트 많이 먹이라고 배워보고 이런 말도 하는데 예. 그리고 혈압과 당뇨가 높다. 예. 이거는 우리 미네랄 중에 크롬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것들 또 아연 이런 것들이 혈압과 당뇨에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부족하면 당뇨에 노출되겠죠. 짜증을 자주 낸다. 배가 자주 아프고 변비가 있다. 저 같은 경우 가끔 변비 증세 있을 때 리스토레이트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 리스토레이트를 마시면 이런 변비가 뻥 뚫리더라고요. 뚫어뻥처럼. 머리에 각질이 많고 탈모 증상이 있다. 예, 이런 분들 어떤 일을 해도 흥미가 없고 무기력하다. 모기나 벌레에 잘 물린다. 이런 분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것도 자가 진단법이 있지만 자 미네랄이 부족하면 나오는 증상이 우울증, 정신장애, 신경의 흥분, 신경증 많죠 지금, 정서 불안정, 집중력 결여, 정신적 무감동, 심신쇠약, 초조함의 빈발, 억울증, 불면, 발육부진, 골격 불안전, 유아의 발육 지체, 악성 빈혈, 성장 장애, 요통, 치매, 식욕부진.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미네랄 부족할 때 나온 증상들이에요. 치매, 식욕부진, 기미, 잡티, 검버섯, 주름, 피부에 관련된 거 다 미네랄이에요. 사실 리스토레이트를 잘 20대들이 먹으면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두통, 미각 이상, 관절염,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갤린픽도 먹지만 리스토레이트 다 같이 먹어줘야 되죠. 심장 발작,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전립선 비대, 근육 무력증, 단백질 대사 장애, 신장 결석, 간 질환, 당뇨병, 갑상선종, 갑상선 비대, 갱년기 장애, 정력 감퇴, 성욕 감퇴, 생식력 저하, 비만,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탈모, 손발 차가움, 손저림, 입마름, 손톱이 잘 부러짐, 혹이 잘 생김, 만성피로, 기립성 저혈압, 약간 이렇게 일어날 때 어지러운, 자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 생리통, 스트레스, 가려움증 등. 야, 900여 가지 질병이라고 하니까 이것만이 아니겠죠. 보시면 무서운 말이네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할 수 있다. 이거 영상 한번 보세요.
비타민이나 다른 영양소 부족하면 좀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그냥 한 방에 들어살 수 있습니다. 그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지금 여기 제가 올린 포스팅에 이 영상들 굉장히 좋은 영상들 많아요. 그리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좀 디테일한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거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좀 더 알아볼 거예요. 보시면 오늘 복습 한번 할게요. 오늘 미네랄에 대해서 자 리스토레이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제품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미네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자. 그래서 미네랄이 무엇인가? 자 미네랄은 5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우리 몸에 가장 적지만 무기질 영양소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미네랄은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도 최고 신데렐라 그런 내용이었고 이렇게 한 80종에서 100종, 120종 정도 이렇게 미네랄이 있는데 그 미네랄도 크게 봤을 때 다량 미네랄 100mg 이상 1 섭취량이 요구되는 그 영양소 다량 미네랄 또 적은 게 미량 미네랄 하나 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량 미네랄에 대한 효능들만 좀 몇 가지 짚으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그 현대인들의 닥터 얼렉 이 분의 얘기가 빌어서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 부족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정말 PM 제품을 먹을 만한 어떤 경제력이 안 되시는 분은요. 미네랄이라도 리스토레이트라도 먹게끔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가격 싸고요. 31,200원이니까 회원가가 그런 내용들이고 스스로가 미네랄 결핍 자가 진단법 이렇게 해보고 이러한 어떤 미네랄 부족이 나오는 증상들까지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미네랄 공부하고요. 하고 이어서 내일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